예, 안녕하세요. 코인 알려주는 허씨입니다. 예,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요, 나스닥은 하락했지만 트럼프가 원하는 그림은 완성되고 있다. 이런 제목으로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자, 비트코인 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을 했어요. 그리고 나스닥도 엄청 많이 빠졌고, 선물 시장에서. 그리고 뭐 코스닥, 코스피, 니케이 같은 경우에는 장중에 8% 이상 빠져가지고 뭐 서킷 브레이크가 발동되기도 했고요. 예,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자산 가격이 엄청 큰 폭으로 하락을 했어요. 근데 비트코인은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렇게 관세 전쟁이 있고 막 경기 침체 우려가 생기고 이럴 때 77K를 잘 버텨줘야 된다고. 그래서 어찌됐든 지금 77K는 잘 버텨줬다. 그리고 요 진하게 있는 롱 매물대들을 또 청산을 시켰고요. 그리고 지금은 한 78K 정도까지 반등을 했습니다. 자, 나스닥을 보면요. 지금 주말간에 하락을 많이 했겠죠. 이렇게 갭이 생겼고, 그리고 이제 선물 시장 시작하고 또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장중에 6% 가까이 빠졌고요. 다시 반등을 조금 해주는 모습입니다. 10년물 국채금리 같은 경우에도 지금 많이 올랐어요. 예, 요거는 10년물 국채 가격이니까 가격이 이렇게 올랐다는 건 국채금리는 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국제 유가도 지금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트럼프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전략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이렇게 경기가 이제 둔화되는 신호, 경기 침체 우려 이런 게 생기면 트럼프가 얻을 수 있는 카드가 제법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4월 1일부터 시행된 거죠. 양적 긴축 이제 종료까지는 아니더라도 속도를 조절을 해서 250억 달러, 매달 250억 달러 이제 매각하던 거 50억 달러만 매각한다고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트럼프 임기 초반에는 4.8%까지 올라갔는데 이게 1%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3.8% 정도 유지하고 있고요. 국제 유가가 또 하락했습니다. 트럼프는 지금 이제 물가를 좀 잡기 위해서 에너지 가격이 하락하길 원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국제 유가 같은 경우에도 트럼프가 취임할 당시 1월 달에 한 80달러, 배럴당 80달러 정도 했던 게 지금은 60달러까지 내려와서 한 25%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이거 2021년 이후로 최고로 많이 낮아진 거거든요. 그래서 에너지 가격도 지금 많이 떨어지고 있는 게 트럼프는 뭐 웃을 수 있는 일이다. 요렇게 보고요. 자, 그리고 남아있는 게 연준의 금리 인하, 그리고 은행 규제 완화, 그리고 국가부채 한도 유예가 있습니다. 요 트럼프가 요거 얻어야 될 거예요, 앞으로. 자, 연준의 금리 인하 같은 경우에는 오늘 큰 폭으로 또 하락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번 주에 연준 이사들의 연설이 잡혀 있어요. 엄청 많이 연설을 하거든요. 파월 연설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 이사들이 연설을 하니까 개개인마다 입장이 틀리겠죠. 하지만 그중 몇 명은 이제 금리 인하를 조금 빠르게 진행해야 될 것 같다라는 비둘기파적인 발언을 하는 사람도 생길 겁니다. 왜냐? 나스닥이 엄청 하락을 했으니까. 그래서 이번 주에 있는 연준 이사들의 연설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고요. 자, 그리고 은행 규제 완화 같은 경우에도 지금 금융감독 부의장으로 지명되었던 미셸 보우먼이 4월 9일날 인사청문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인사청문회를 하고 나면 이제 미셸 보우먼은 금융감독 부의장이 되겠죠. 그리고 4월 10일날 보우먼 연설이 있습니다. 그러면 보우먼은 매파적인 사람이라고 평가를 받아요. 왜냐? 금리 인하에 대해서는 반대를 많이 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보우먼이 그냥 무작정 매파적인 게 아니라 이 보우먼이라는 사람은 금리 인하를 할 게 아니라 은행 규제를 완화시켜서 민간에서 돈이 풀릴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지금 금융감독 부의장, 이거 최고 높은 자리예요. 아시겠죠? 뭐 그렇게 되는 사람이니까 지금 4월 10일 날 연설할 때 이제 은행 규제 완화에 대한 이야기도 해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부채 한도도 이제 유예가 되겠죠.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이제 지금 TGA 잔고가 거의 바닥이 나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그래서 지금 상황이 저는 거의 최악이라고 보거든요. 만약에 미국 장 시작하고 추가적으로
하락할 확률보다는 저는 좀 지켜줄 확률, 오히려 반등해줄 확률이 높다고 사실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이 바닥일지는 모르겠으나 무릎 정도는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스닥이 지금 6% 빠졌는데 비트코인은 뭐 83K에서 지금 뭐 몇 프로 안 빠졌죠. 나스닥이 그렇게 빠지면 비트코인은 훨씬 더 많이 빠져야 되는 게 정상인데 지금 잘 버텨주고 있다. 이렇게 자,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트럼프 관세 정책에 대해서 지금 주변 국가들의 상황을 좀 살펴보면 중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4월 10일 날 똑같이 34% 미국에다가 보복 관세 부과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시장에 좀 악재로 반영되고 있고요. 유럽 같은 경우에도 협상이 진행되지 않으면 4월 13일부터 보복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캐나다 같은 경우에도 480억 달러 상당의 미국산 제품 25% 보복 관세를 때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품목은 농산물, 가전제품, 주류 등이 됩니다. 자, 이제 뉴스에서는 이런 것들만 엄청 나와요. 그래서 지금 막 보복 관세 때문에 엄청 막 쫄아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잘 안 알려진 내용들이 있어요. 이 외에 다른 국가들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냐. 베트남은 협상을 통해 가지고 이제 미국하고 0% 관세를 맞추고 싶어 합니다. 원래 베트남은요, 개발도상국이라서 WTO에서 관세를 많이 부과하는 걸 뭐 용납해 줬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베트남으로 수출하는 물품은 관세가 엄청 높은데 베트남에서 미국으로 들어오는 물품은 관세가 엄청 싹 저렴했다는 거죠. 근데 베트남은 이제 우리 그거 포기하고 협상만 잘 이루어진다고 하면 미국하고 똑같이 그냥 관세를 0%로 낮추고 싶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캄보디아 같은 경우에도 미국산 수입품에 대해서 관세를 지금 한 30% 이상 부과하고 있거든요. 이걸 5%로 인하하겠다는 이야기를 던지고 있습니다. 영국은 지금 10%밖에 관세를 부과 안 했죠. 미국이. 그런데도 이제 협상을 하겠다. 그래서 미국 기업에 더 낮은 세율을 제공할 준비가 되어 있다.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고요. 인도 같은 경우에도 주요 관리들이 보복 조치보다는 대화를 추구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만 같은 경우에도 대만 대통령이 보복 관세는 부과하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미국과 대만 간의 0% 관세를 목표로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와 협상하고 싶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관세 발표 전에 미국 수입품 관세를 취소했어요. 그래서 네타냐후 같은 경우에는 오늘 이제 미국을 방문한다고 해요. 그래서 트럼프랑 뭐 협상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에는 보복 관세보다는 해결책으로 협상을 위해 대표단 파견을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자, 일본 총리 같은 경우에도 가능한 빨리 미국을 방문해서 트럼프 대통령하고 관세에 대해서 협상을 타결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에도 지금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내일이죠. 내일 미국을 넘어갑니다. 그래서 4일 동안 이제 협상에 관련된 이제 협상이 진행이 될 건데, 이건 한덕수 대통령 권한 대행의 긴급 지시로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지금 명확하게 뭐 협상을 어떤 식으로 하겠다 이런 나라들이 별로 없지만 지금 전부 접촉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4월 2일 날 관세가 발표되고 나서 지금 주말까지 엄청 많은 국가들이 트럼프와 협상을 하고 싶어서 지금 난리가 났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뉴스에는 이런 내용들이 별로 안 나와요. 그리고 최근에 지금 방금 뜬 내용인데, 지금 트럼프가 폭스 뉴스에서 또 인터뷰 같은 걸 잠깐 했거든요. 근데 트럼프가 뭐라고 했냐면, 세계에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 그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본인과 이야기를 나누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우리는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그 사람들이 트럼프를 비난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많은 국가들이 지금 트럼프와 협상을 하고 싶어서 난리가 났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트럼프는 지금 최근에 또 그런 얘기를 했어요. 협상에 대해서 우선순위가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미국이 다른 국가하고 협상을 하는 게 우선순위가 아니라는 얘기를 했어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다른 국가가 미국에 대해서 0% 관세를 부과하면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해주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트럼프가 말을 좀 바꾼 거거든요. 그 이유가 뭐겠어요? 이 관세 정책이 잘 먹히고 있다는 겁니다. 많은 국가들이 지금 협상을 위해서 미국을 방문하고 전화 통화를 하고 이렇게 계속 유리한 고지에 있으니까 트럼프는 지금 배짱을 좀 더 부리고 있는 겁니다. 왜냐? 더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해서. 자, 지금 미국 내에 공장이 막 이제 세계의 뭐 엄청 큰 기업들이 미국 내에 공장을 설립하기 위해서 막 공장 부지도 알아보고 있고 지금 현재 진행 중인 것도 있고 이런 회사들이 많아요. 지금 전부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조금 말씀을 드리면 TSMC 같은 경우에도 애리조나에 공장을 지금 건설하고 있습니다. 투자금은 한 1,000억 달러 이상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텍사스주에 170억 달러 규모의 공장을 이미 건설을 하고 있습니다. 완공이 거의 다 됐어요. 그리고 미국 내 두 번째 공장도 지금 지으려고 검토 중에 있고요.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조지아주에 메타플랜트 건설 중이에요. 한 76억 달러 정도 투자하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2028년까지 210억 달러 투자 계획을 또 발표를 했어요. 그러면서 트럼프를 만났잖아요. 다들 아시겠지만. 자, 그리고 도요타 같은 경우에도 노스캐롤라이나에다가 전기차 배터리 공장을 추가 투자하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규모는 한 80억 달러 정도 되고요. 폭스바겐도 전기차 생산을 위해 별도 조립 공장을 설립하려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미국 반도체 후공정 공장을 설립하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투자 시점이나 투자 금액은 미정입니다. 폭스콘 위스콘신 공장 외에 미국 내 부품 생산 시설 확대를 고려 중에 있습니다. 소프트뱅크 미국 전역의 AI 산업단지 및 로봇 공장 설립을 추진하고 있어요. 투자 규모는 약 1,000억 달러 정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장기적으로 최대 1조 달러까지도 투자하려고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은 계획하고 부지 선정 단계에 있습니다. 애플 같은 경우에도 서버 및 고성능 칩 생산 라인을 미국으로 이전하는 걸 검토하고 있습니다. 투자 규모는 4년간 이제 약 5천억 달러 정도 투자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부는 진행 중이고 지금 신규 공장 부지 검토 중에 있습니다. 자, 요거 외에도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제조업이라고 하면 막 사람들이 막 3D 노동자들이 막 이런 생각하고 있는데 아닌 거예요. 이제 지금부터 이 제조 공장은 완전 자동화된 공장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 내에 제조 공장을 새로 짓거나 계획 중인 글로벌 기업들은 대부분 자동화 또는 AI 기반 스마트 팩토리 중심의 건설을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인력 중심이 아니라 기술 중심의 공장 시대가 본격화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트럼프는 이제 미국을 제조업 강국으로 만들겠다고 하는 겁니다. 옛날처럼 인건비가 많이 드는 그런 공장들이 아니니까. 미국은 전기세도 싸거든요. 그래서 지금 막 이런 기업들이 베트남에다가 공장을 건설할지, 중국에다가 할지, 멕시코에다가 할지, 미국에다가 할지 고민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트럼프가 이렇게 관세를 때려버린 거예요. 언제든 관세는 때릴 수 있다. 근데 전 세계에서 내수 시장이 가장 큰 건 미국이고, 이런 AI나 이런 고도화된 기술이 가장 좋은 건 미국이니 니들은 미국에다가 공장을 짓는 게 좋을 거야 라고 기업들을 압박하고 있는 겁니다. 왜 앞으로는 이런 이제 스마트 팩토리 중심의 제조업이 생기냐면,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나노 단위의 공정이 이제 필수예요. 그러니까 사람 손으로 뭔가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동화가 필수고요. 먼지나 온도, 진동 같은 외부 변수에 엄청 민감하기 때문에 사람이 개입하면 안 돼요. 사람이 들어가면 세균이나 먼지가 날 수도 있고 진동이 울릴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전부 로봇들이 이렇게 자동화가 만들어져야 되는 거고요. 전기차, 배터리 이런 것도 대량 생산을 해야 되고 품질 균형성이 요구되는 산업입니다. 그래서
이제 배터리셀 조립은 수많은 공정과 균일성이 생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자동화가 필수고요. 안전과 직결된 용접이나 접착, 검사 공정에도 자동화가 필수입니다. 로보람에 의한 용접, 고속 비전 검사 시스템으로 미세 결함 탐지, 전력 관리 및 충전 테스트 자동화 뭐 이런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일일이 이제 하는 게 아니라 로봇들이 다 해야 되고 자동화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바이오 제약 산업 같은 경우에도 다들 아시겠지만 무균 상태에서 생산 오염 위험이 높다는 거예요. 무균 상태에서 이걸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생산 조건도 온도, 습도 같은 거 엄청나게 정밀하게 제어해야 되고요. 그리고 정량 투어를 해야 되고 배합 같은 경우에도 사람이 정확하게 하기에는 힘드니까 이런 것들도 자동화가 필수라는 거예요. 이 외에도 많은 산업들이 앞으로는 계속 자동화 공장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는 인건비가 별로 필요 없다는 거예요. 공장을 짓는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트럼프는 기업들이 어디다가 이런 자동화 공장을 지을지 고민을 하고 있을 때 미국이 지금 빨리 밀어붙여야 된다. 그래서 기업들이 고민하고 있을 때 미국으로 올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트럼프가 지금 생각하는 걸 요약을 좀 하자면 1단계 글로벌 경기 둔화를 유도하는 겁니다. 관세 정책으로 인해서 글로벌 경제가 지금 무너지고 있다. 이런 우려가 생기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서 안전자산으로 이제 수요가 몰려서 국채 금리가 하락하길 원하고 기업들이 실적이 부진하고 뭔가 이렇게 뭐 안 좋아지면 당연히 뭐 생산되는 제품들 막 옮기고 물류 이런 것도 줄어들 거고 그러면 에너지 가격도 하락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렇게 계속해서 뭔가 이제 경기 침체가 오고 하면 연준을 압박할 수 있는 수단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2단계는 관세 협상으로 글로벌 무역 환경에 우위를 점하는 거예요. 지금 미국이 높은 관세를 막 이렇게 내면서 수출하는 그런 국가들한테는 이제 관세를 조금 낮출 수 있는 뭐 그런 협상을 할 거고요. 한국이나 뭐 일본이나 이런 무역 흑자국들한테는 또 원하는 뭔가를 받으려고 할 겁니다. 그리고 중국 같은 국가들은 이제 정부가 언제 어떻게 기업을 상대로 제재를 가할지 모르잖아요. 단일당 체제니까, 공산당 체제니까. 그래서 그런 불안감을 증폭시키기 위해서 미국은 중국한테 또 크게 한번 위협을 주는 겁니다. 그러면 중국의 공장을 건설하려고 생각했던 기업들이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되겠죠. 언제든 미국이 중국한테 관세 때릴 수 있고 중국 정부도 언제든 이렇게 공산당도 언제든 기업들한테 조사하고 막 이럴 수 있으니까 중국은 확실히 위험 리스크가 크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뭐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글로벌 무역 환경의 우위를 점하고요. 그리고 연준의 긴축 정책을 종료할 수 있도록 또 압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경기가 계속 안 좋아지면 연준은 어쩔 수 없이 금리를 인하하고 양적 긴축을 종료하고 양적 완화 국면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지금이 그런 타이밍, 그런 시점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정부가 부채 비용을 적게 내면서도 대규모 투자가 가능하게 되겠죠. 뭐 금리 인하하고 국채 금리 하락하고 이러면 그걸 지금 트럼프는 원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3단계 뭐 똑같은 거예요. 여기 적어놨는 거 제가 한 번 더 적었네요. 죄송합니다. 자, 그리고 국가 부채 한도 협상을 지금 하려고 할 겁니다. 뭐 이렇게 연준이 조금 이제 양적 완화를 시행하고 금리 인하를 하고 이렇게 되면 그 다음 할 건 이제 국가 부채 한도 협상을 할 거예요. 왜냐, 지금 경기가 침체되고 미국의 기업들이 힘을 못 쓰고 있으니 이제는 우리가 돈을 좀 풀어줘야 된다. 트럼프가 이렇게 이야기할 타이밍은 앞으로 올 겁니다. 그래서 돈을 풀 수 있는 구조적 명분을 지금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4단계에는 국가부채 한도가 요 오타 났네요. 국가부채 한도가 이제 유예될 거고 그러면 이제 돈 풀 수 있는 구조적 명분이 확보될 겁니다. 자, 그리고 5단계가 이제 금융규제 완화예요. 은행들 있죠. 은행들 뭐 이제 막 국채 많이 살 수 있도록 그리고 대출을 많이 내줄 수 있도록 더 쉽게 내줄 수 있도록 금리 인하도 하고 규제도 완화시키면서 이제 기업들이나 개인들이 은행에서 대출 내서 투자하고 막 이럴 수 있도록 환경을 또 만들 겁니다. 자, 그리고 6단계 마지막으로 이제 이렇게 환경이 모두 조성되고 나면 트럼프는 제조업 리쇼어링
제조업들이 미국으로 다시 들어올 수 있도록 자동화 공장들을 미국에다가 많이 건설할 수 있도록 AI 로봇 산업에 중심적으로 이제 대규모 투자가 들어갈 겁니다. 이때가 바로 트럼프가 돈을 푸는 타이밍이 될 거거든요. 우리는 이 6단계를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이 6단계가 언제 올지 모르지만 이때 엄청난 상승이 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걸 기다리면서 투자를 하는 거예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 6단계를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트럼프가 막 시장을 흔들고 있는 상태입니다. 연준을 압박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너무 쫄지 말고 지금 상태를 조금 견뎌야 된다. 그러고 나면 어느 시점에서든 상승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하락을 너무 겁먹지 마시고요. 개인들이나 투자자 입장에서 그리고 연준이나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지금 벌벌 떨고 있지만 트럼프는 본인이 계획하는 대로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웃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고 조금만 더 힘냅시다. 예,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